미국은 태평양 전쟁에 임하면서 태평양 권역을 총 4개로 나누었는데 동부 뉴기니가 속해 있는 남서태평양 지역의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바로 육군의 메가더 대장이었고 과달카날이 속해 있는 남태평양 지역의 총사령관은 해군의 체스터 니미츠 대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내용이 바로 이곳 동부 뉴기니에서의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이고 메가더 장군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과달카날과 달리 미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호주 육군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이 함락되고 나서 호주로 와서 연합군을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I shall return이라고 말하면서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시점은 1942년 11월이고 1942년 7월부터 동부 뉴기니에서 벌어졌던 전투가 바로 코코다 트랙 전투인데요.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좀 오래전이어서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과달카날에서 모종의 사건을 저질렀던 인물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과달카날이 있고 호주를 바로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항구 도시가 전략 요충지인 포트 모레스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본 남태평양 총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라바울입니다. 일본은 전쟁 시작한 지 4개월째인 1942년 3월에 이곳에 있는 살라마우와 레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7월 하순에는 좀 더 내려와서 부나고나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산지가 오웬 스탠리 산맥인데 여기도 과달카날의 산지처럼 매우 험했고 이 산맥을 뚫고 가는 길이 바로 코코다 트랙이라는 곳인데 바로 이 루트가 부나고나에서 쳐들어가는 일본군과 수비를 주로 맡은 호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코코다 트랙은 지금도 상당히 고난이도의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낮에는 1년 내내 항상 30도에서 32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서 매우 무덥고 열대성 호우가 매일 찾아와서 높은 습도로 말라리아, 이질 등 질병이 엄청나게 번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일본은 이런 길을 통해서 무리하게 전투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일본이 원래 이쪽 작전을 세울 때는 미드웨이 해전 이전이어서 그야말로 잘 나갈 때였는데요. 라바울을 근거로 솔로몬 제도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태평양의 여러 도서들을 전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FS 작전이라고 칭했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호주로 오는 보급로까지 막으려고 했는데요. 이 목적을 위해 창설된 부대가 바로 라바울의 근거를 둔 육군 제17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 4척을 잃는 바람에 해군력을 투사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FS 작전은 취소되고 포트 모레스비도 바다가 아닌 육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코코다 트랙은 날씨와 정글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이 해발 2000m가 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야 해서 기동하기 엄청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트레킹 코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1940년대에는 호주 쪽에도 지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코코다 트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와 같은 대본영 명령을 가지고 갔던 당시 대본영 참모 츠지 마사노부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바로 코코다 트랙을 통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대본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 확인했지만 그냥 넘어갔고 이때가 1942년 7월 11일로 과달카날에 미 해병대가 쳐들어오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츠지 마사노부는 3개월 뒤에 과달카날로 가서 또 한 번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코코다 트랙을 통해 포트 모레스비 공략에 투입된 일본군을 남해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코코다 트랙의 자세한 전투 상황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만 보면 일본군은 전투 초반에 코코다를 점령하고 코코다 트랙을 따라 계속 진군해서 포트 모레스비 항해의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17군은
이미 진행 중이던 과달카날 전투와 이곳 전투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없어서 호리토미타로 육군소장이 지휘하던 남해지대에 퇴각을 명령하고 일본군은 질서정연하게 후방으로 퇴각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9월 26일이었습니다. 과달카날에서는 테나로 전투와 1차 대전투, 에드슨 능선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한 뒤였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코코다를 버리고 계속 후방으로 퇴각했고 이번엔 호주군이 처음에 후퇴하던 길로 계속 진격해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코코다를 점령하고 1942년 11월 3일에 호주 국기 개양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는 일본이 과달카날에서 2차 대전투, 핸더슨 비행장 전투에서도 또다시 패한 뒤였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연합군 사령부는 바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1일에 입안된 이 계획은 일본군을 쫓아가고 내륙으로 가는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1번 지역에 있는 일본군을 격파하고 미른만의 연합군 기지로부터 바다를 통해 일본군에 접근해서 이렇게 세 개 방면에서의 전진을 통해 북쪽 해안 부나고나의 일본군을 격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통해 가는 작전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고 대신 당시 포트 모레스비에 있었던 미국군 32사단의 128년대를 항공기로 근처까지 수송해서 거기서부터 부나고나를 향해 진격하는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일본군과의 첫 번째 전투는 역시 코코다에서 출발해서 일본군을 압박하던 호주 육군 조지 베이시 소장 휘하의 제7보병사단의 제16여단과 제25여단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호주군은 코코다를 점령함과 동시에 다시 전진을 시작했고 일본군은 오이비와 고라리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더 동쪽의 쿠무시 강을 건너면 해안가의 부나고나가 멀지 않게 됩니다. 호주 제16여단은 코코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이비의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일본 남해지대는 41년대와 144연대 병력을 중심으로 이때 남은 병력은 전부 합쳐서 약 2,800명 정도였는데 오이비의 주둔에 있던 일본군의 저항이 워낙 강해서 16여단은 이를 돌파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간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호주군은 제25여단을 우회시켜 고라리 방면에 투입합니다. 이때 호주군의 총 병력은 2개 여단을 합쳐 약 3,700명이었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코코다에 있는 작은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보급면에서 훨씬 유리했습니다. 오이비와 고라리 지역에서는 계속 호주군과 일본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양쪽에서 호주군을 상대하면서 한편 오이비에서는 미군 전투기의 공습도 받아서 8일에는 오이비를 포기하고 후방에 고라리로 퇴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군은 지대사령부와 일선 부대 간의 연락이 끊어지는 등 혼란을 겪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모자란 식량과 탄약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군은 결국 고라리도 포기하고 11월 10일 총퇴각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당시 포병 중대 하나를 지휘하던 타카기 요시오미라는 젊은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지대장이 포병 중대에 포를 전부 분해해서 땅에 묻고 대신 환자를 이송하라고 명령합니다. 포를 버리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중대장은 환자와 함께 포도 운반하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지대장은 이를 거절하고 타카기 중위는 부대로 와서 병사들 앞에 서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중대원들이 포를 땅에 묻고 땅을 향해 고별 경례를 한 이후 타카기 중위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퇴각을 하는 데 성공했지만 오이비 고라리 전투 이후에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쿠무시강을 향해 무질서하게 퇴각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식량도 없이 완전히 지쳐 각종 중화기를 버리고 소총마저도 버리고 가는 일도 있었고 전투화가 망가져 맨발로 퇴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야포는
이렇게 호주군이 노획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호주군 사상자는 350여 명, 일본군 사상자는 830여 명이었습니다. 이전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일본군은 쿠무시 강을 건너야 해안으로 철수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군은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쿠무시 강을 건너 해안으로 가려고 했고, 호주군은 더 가까운 곳에서 강을 건넜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본군이 더 늦을지도 몰랐습니다. 일본군 사령관 호리 토미타로 소장은 이 때문에 먼저 후방으로 가서 지휘하려는 생각으로 핑가 지역에서 먼저 뗏목을 타고 쿠무시 강을 건넙니다. 당시 동행했던 당번병에 의하면 이 뗏목이 둔치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카누를 발견해 참모, 당번병, 지대장이 이걸 타고 하구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날씨가 악화돼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돌풍이 불어 카누가 바다로 쓸려나가 해안에서 약 10km 되는 지점에서 전복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참모는 그대로 익사하고, 지대장과 당번병은 헤엄을 쳐서 해안으로 오려고 노력했으나 4km 정도 수영을 했을 때 체력이 다 떨어져 버린 지대장은 당번병에게 체력이 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이렇게 외친 다음에 결국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번병은 해안까지 헤엄쳐와서 일본군 진지에 다다른 다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개전 초기 괌과 라바울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진행했던 호리 토미타로 남해 지대장은 이렇게 어이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군 전사총서에서는 호리 소장의 죽음이 일본군 뉴기니 작전의 앞길을 암시한다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일본군과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의 뉴기니에서의 일대 격전. 다음 영상에서 뉴기니 전투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